안녕하세요. AWS에서 SaaS를 개발하고 계신 고객분들을 돕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범준입니다. 마지막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에서는 제조와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SaaS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과 기술에 따라 나타난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랩의 솔루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SaaS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시된 IDC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86%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SaaS로 소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SaaS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SaaS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DC에서 2023년 실시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SaaS는 연평균 13%, 5년간 80% 성장해서 약 3조 1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터에서 기업의 Saa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으로 SaaS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이나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일환으로 자산 관리, 공급망 관리, 생산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SaaS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AWS도 아마존닷컴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축적된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담아 AWS 서플라이 체인을 지난 2023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AWS 서플라이 체인은 ERP, WMS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Gen AI를 활용해 공급망 관리에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SaaS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SaaS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SaaS를 개발하고 계신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기업들이 SaaS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데이터가 외부에 저장된다는 건 굉장히 큰 저항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aaS를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연결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게 되어 여기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희 AWS는 앞서 설명드린 SaaS 도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테넌트 간 데이터 액세스를 완벽히 제어하는 격리 모델,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한 확장 가능하고 견고한 아키텍처, 그리고 SaaS를 사용자와 연결할 때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AWS 위에서 SaaS를 만들고 계신 고객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SaaS를 사용하실 때 SaaS와 사용자를 안전하게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라미스에 있는 고객과 AWS에서 호스팅되는 SaaS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의 IDC와 AWS를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연결해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SaaS와 연결해야 한다면 프라이빗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된 통신으로 SaaS와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SaaS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고객이 AWS 환경을 사용하면서 SaaS와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AWS의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SaaS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로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격리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은 AWS 위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SaaS 솔루션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앞으로 SaaS를 도입하시거나 도입을 고민하실 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염두에 두시고 SaaS 도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안랩의 융합 제품 서비스 기획팀 이곤영 팀장님을 모시고 안랩의 보안 솔루션 XDR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의 XDR도 AWS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스 모범 사례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채택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럼 이곤영 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랩 이건용입니다. 네, 오늘 저는 안랩 XDR이 그리는 AI를 적용한 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제조 하이테크 분야에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계셔서 그 환경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회사 소개 먼저 간단히 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정답은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요. 다만 이런 이벤트들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88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악성 코드가 발견된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듯이 저희 창업주께서 이때부터 이제 악성 코드를 연구를 하셨고 그러다가 95년에 이제 안랩이라는 회사 처음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로 시작을 했죠. 안철수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지금은 안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랩이 이제 한 1,3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뭐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안랩하면 V3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안랩에는 한 70여 종의 제품 160여 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실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맨 밑에 서비스부터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 위에 이제 커넥트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XDR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핵심으로 말씀드릴 게 이 XDR 영역인데요. 이 XDR은 이제 이기종의 솔루션의 로그를 다 모아다가 연계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이 XDR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XDR을 제가 AWS에서 소개드리게 된 거는 앞에 이제 김범준 SA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AWS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안랩 XDR의 그 분석 플랫폼이 AWS 위에 올라가서 사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XDR은 사실 그 글로벌에서는 한 5, 6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모든 글로벌 보안 벤더들은 다 XDR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XDR이 지금 대세인 상황입니다. 실제 안랩도 올해 5월에 RSA 컨퍼런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RSA 컨퍼런스에서 XDR 부스 전시를 했었고 앞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XDR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가부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저희가 부스 전시를 하고 있는데 XDR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 핫한 XDR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안 트렌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크게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가트너 컨퍼런스랑 가트너 서밋이랑 RSA 컨퍼런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짧게는 1, 2년, 뭐 길게는 한 5, 6년의 방향성을 이 두 가지의 컨퍼런스나 서밋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보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른, 하나는 5월에 진행이 됐었고 하나는 6월에 진행이 됐는데 키워드가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제한된 자원, 그다음에 복잡한 환경, 그다음에 여기에 최적의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정된 자원과 부족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결과를 낼 것이냐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들은 현재 이 사이버 보안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번아웃,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요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이제 단순하지 않은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담당자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번아웃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신의 기술들 AI나 이런 것들이 점점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도입을 하자니 또 다른 리스크가 또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툴들을 도입하고 안 그래도 많은데 이제 툴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보안을 완벽하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차단하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허용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좀 지어보면 글로벌하게 보안 트렌드는 예산 성장이 둔화되고 사이버 보안의 인력이 부족한 게 이제 글로벌한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보안보다는 이런 보안을 실패할 수 있다는 이런 허용의 개념을 가지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왔던 키워드가 효율화입니다. 운영의 효율화. 당연히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효율화가 당연히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효율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XDR에서는 그동안 많은 컨셉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감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감기, 독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감기나 이런 것들은 증상이 바로 알 수 있죠. 뭐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병은 아닌데 이 병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치화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수치를 보면서 가끔 이제 좀 위기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안에서도 이제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히 악성 코드 하나, 어떤 위협 하나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빨리 조치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이 보안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회사에 가서 운영 환경을 좀 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실제 운영이나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PC에 많은 보안 솔루션이 깔려서 운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앞에 이제 작은 네모들이 하나의 벤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가지의 벤더에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보안 솔루션들도 또 그냥 아무거나 도입하진 않아요. 굉장히 성능 좋은 걸 도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지가 또 더 잘 되죠. 잘 돼야 좋은 건데 사실은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리소스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탐지가 더 많이 돼서 이것들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안에서는 보안의 사일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XDR이 어떻게 효율화를 갖고 갈 것이냐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XDR에서 제공해야 할 핵심 요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크로스 레이어드 디텍션 앤 리스폰스와 서드 파티 인테그레이션은 하나로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글로벌하게도 하나의 기업은 5개에서 99개 평균 99개의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그 리스크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이 악성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악성 메일만 조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단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들을 봤다면 이제 이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리스크를 우선순위화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닝풀 오토메이션 이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XDR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에서도 이러한 XDR 플랫폼을 AWS 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게 그 각각의 기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이제 엔드포인트 유저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메일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파란색 영역이 AWS 위에 올라가 있는 안랩의 이제 분석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그들을 기업에 있는 로그들을
AWS에 있는 안내 분석 플랫폼으로 가지고 오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것들을 이제 우선순위화하고 대응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던가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제 다양한 수집 영역을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이 수집 영역에서 들어오는 로그들을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회색 막 있을 텐데 지금은 저게 회색으로 보이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저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다양한 로그들을 컨텍스트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기종의 로그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확인했다면 우선순위화해서 담당자에게 위험한 거 먼저 조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 예시를 든 것처럼 밑에 노란색이 점수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73점이거든요. 73점의 리스크 때문에 맨 위에 95점의 리스크를 놓치지 않도록 우선순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먼저 조치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조치해 나가고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것을 XDR에서는 효율화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XDR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탐지 영역에서도 AI를 도입을 하기도 하지만 이 리스크가 확인됐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를 조치하는 영역에서도 AI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랩의 LLM 모델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한테 이렇게 조치하면 돼라고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시나리오처럼 엮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이렇게 조치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담당자는 그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감기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감기 같은 건 증상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는 사실 오랜 기간 학습시키고 탐지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여기 예를 든 거는 이제 재택근무 환경에서 VPN을 통해서 회사에 접속하는 경우예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정상적인 계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 단편단편의 로그들만 가지고는 리스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노출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잘못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로그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XDR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유저에 대한 행위도 학습을 하고 디바이스에 대한 행위도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상적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평소에 접속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판교에서 주로 근무를 하니까 판교에서 매일 접속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삼성동에서 접속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엮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리스크를 점점 늘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어라고 담당자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조금 더 실제 화면을 가지고 좀 보시게 되면요. 안랩 XDR에서 이런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벤트입니다. 크리티컬한 이벤트고 실제 이메일을 피싱 메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인데 여기 계신 분들 정보 유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케이스는 피싱 메일을 어떤 사람이 피싱 메일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피싱 메일을 받은 이후에 메일만 그러면 조치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메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메일 주소며 뭐며 다 이미 타겟팅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냥 공격을 다 뿌려놓고 아무나 걸려라 하는 공격은 없거든요. 타겟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메일이 받았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싱 메일을 받았고 메일을 받아서 뭔가 파일을 여는 순간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실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계정을 탈취하기 위해서 메모리 덤프나 이런 것들을 뜨게 되는데요. 실제 이 메모리 덤프를 뜨려면 특정 툴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격자들도 똑똑해져서 이런 악성 툴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OS 내에 있는 툴들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시스템적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악성 행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XDR에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툴이 활용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메모리 덤프를 떠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이 PC에서 다른 PC로 지금 원격 접속을 또 하는 거예요. 제 PC에서 이제 내부 이동을 하는 거죠. 레터럴 무브먼트라는 내부 이동을 해서 이제 다른 옆에 직원 PC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 PC에서 대용량 파일을 압축하고 이것들을 이제 외부로 보내는 이런 행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리스크를 XDR에서는 하나하나 쌓아가다가 이제 관리자한테 어느 시점에 알려줄지를 XDR이 판단하고, 이 사람들 관리자한테 아까처럼 가장 위에 상단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러면 조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XDR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안 담당자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안랩에서는 AnyAI라는 이제 안랩 LLM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리스크를 하나 확인하고자 할 때 6519번 리스크는 뭐야? 라고 저희 그냥 챗GPT 쓰듯이 물어보면 이제 얘가 알려줘요. 6519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고 점수는 어떻고 상태는 어떻고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여길 눌러봐 라고 이제 클릭 정보도 알려주고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하면 되니? 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실행해줘 라고 하면 조치까지 해주는, 이렇게 LLM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XDR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XDR을 실제 이제 고객에서 도입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제가 이제 뭐 고객사 명을 밝힐 수는 없어서 A사라고 일단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 A사를 보면 한 보안 솔루션을 한 30여 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30여 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보안팀이 한 10명 정도 규모의 보안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1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는데, 사실 보안 담당자 10명이 그것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A사의 고민은 뭐였냐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EDR을 검토를 하게 됐고, EDR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럼 EDR을 검토하면 엔드포인트는 되겠지만 네트워크나 다른 영역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XDR까지 도입을 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 A사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 한정된 인력으로 아무리 이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리스크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잠재된 위협들이 존재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효율화해서 운영할 수 있지?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XDR을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 감소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변화 수치를 본 건데요. 최초에 도입하고 나서 전체적인 회사의 리스크가 44%, 그다음에 미디엄, 그러니까 XDR에서는 로우, 미디엄, 하이, 크리티컬이라는 4단계의 위험도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미디엄 이상의 리스크가 81%, 엔드포인트에서만 감소한 리스크가 88%가 감소한 86% 정도가 감소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줄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입을 하고 나서 이런 수치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줄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알 수 없었던, 기존에 좀 뭔가 확인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뭔가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못했거나 이런 좀 부족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이 보안을 조금 더 고도화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어쨌든 사람이 보고 줄이면 되는데, 리스크가 들어오는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의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XDR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발굴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리스크가 줄고 점수도 줄고 위협도 줄고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여기 있는 케이스들은 보안하시는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공격들은 저런 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런 환경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A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감소를 시킬 수 있었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조 하이테크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조금 더 OT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OT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설비나 이런 쪽을 OT라고 해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OT 환경인데 저희가 근무하는 환경은 IT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OT 환경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를 뭐 생산하거나 뭐 패널을 생산하거나 이런 이제 설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가 멈추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OT 환경이 예전에는 폐쇄망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고 이런 폐쇄망 환경에 놓여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OT 환경, IT 환경, IoT 환경이 굉장히 다 섞여 있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 용어들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OT도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는 폐쇄망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IT, OT를 같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OT 환경에서도 CPS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CPS를 쓰고 있고 실제로 환경을 좀 보다 보면 구성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설비뿐만이 아니라 설비 프로토콜뿐만이 아니라 IT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OT만 관리해서도 안 되고 IT만 관리해서도 안 되는 이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랩에서도 이런 CPS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벨 0단계에서 레벨 5단계까지 있는데 레벨 0단계가 설비 쪽이에요. 보통 이제 뭐 제조 설비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근데 공격자들은 사실 저런 설비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거든요. 위에 있는 IT 환경을 통해서 밑에 설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IT 환경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IT 환경과 OT 환경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안랩에서도 이러한 설비 환경의 가시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안랩의 XDR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글로벌도 그렇지만 안랩 XDR도 이제 IT 환경뿐만이 아니라 OT 환경에서도 XDR을 가지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대응하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OT 환경에 계신 분들도 XDR을 그냥 IT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안랩 XDR은 그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 수식처럼 한번 써봤는데 저기 잘 보시면 XDR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 X는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XDR은 그거의 약자거든요. 저 X가 이제 Extended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디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보안 솔루션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뭐 이메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OT까지 이런 영역들을 이제 점점 확대해 가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확대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이 이제 디텍션이죠. 악성 코드라든지 잠재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러면 저 수식에 대입을 해보면 X가 많아질수록 D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많아진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R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리스폰스가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된 리스크들을 우선순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선순위화한 것을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XDR이 리스크를 제로화하는 이런 효율화를 제공하고 가지고 가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XDR을 통해서 수치화가 낮아진 것도 보실 수 있었지만 그만큼 보안에 대한 이런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기업의 보안이 이제 강화가 되고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이제 제로 상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XDR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모 은행에 가서 보면요, XDR을 운영을 진짜 잘하고 있는데 제가 대시보드를 봤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 0인 상태입니다. 볼 게 없어요. 그냥 다 0이어서. 올라오면 확인하고 올라오면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XD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리스크를 효율화하고 제조 하이테크 쪽에서도 OT 쪽도 이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